변화에 의해서 먹이가 부족해질 수가 있죠. 또요, 네, 천적. 예전에는 자기로 그도 또 천적이 변화돼서 갑작스럽게 적이 나타났는데, 우리 꿀벌에서 가장 큰 천적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네, 사람이에요. 가장 큰 천적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이 진드기래요. 네, 또 등검은 말벌, 장수 말벌이래요. 또 기후 변화래요. 네, 이것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면 좋은데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원인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계속 직접 원인을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비 한 마리 본 뒤에 여름이 온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고 세계적으로 벌이 사라진대요. 많은 변화가 있대요. 그 중에서 이렇게 벌이 사라지는 것 중에 기후변화래요. 전체적으로요. 이 기후변화인데요. 기후가 변화가 된다면은요, 당연히 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변화해 줬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변화되는데 변화를 안 하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 선생님들 곁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평택에서 제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오전 교육을 하고 점심 때 점심 식사를 하는데 마침 식당에 들어가니까 50년 벌 키우신 분 오고요, 10년 벌 키우신 분 오고, 벌을 죽인 거 가지고 내가 죽여서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오니까 이리 와버려요. 그래 갔더니 다 각자 얘기를 하면서 좀 듣고 판단해 달라는 거죠. 다 듣고 제가 판단을 할 때 그냥 두 분 말씀 다 맞네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요, 동시에 저한테 말은 않지만 보는 눈이요, 뭔 그런 대답이 있냐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0년 키우신 분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50년 키우신 분은 50년 전에 벌 키우는 방법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우리나라는 온도가, 기온 상승이 어떻게 되면 1도가 변해 있어요. 1도 변해 있으면은 변화에 따라서야 되는데 그 변화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년 되신 분한테는 그랬겠죠. 50년은 맞았는데 변화된 것을 변화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안 하고 고집 부리니까 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10년 하신 분은 지금 상태에서 벌을 잘 키우니까, 말없이 키우니까 내가 제일 잘 키운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대략 가장 돌아다니게 보면 7년 키우신 분이 벌 제일 잘 키우신다고 자만감이 팽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고비죠. 네. 그런데 이분한테도 10년 키우신 분한테는 이랬죠. 50년 키우신 분 경험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 경험을 빨리 배울수록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요, 진드기요, 꿀벌 진드기가 가장 문제가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꿀벌의 진드기는 그 많은 진드기 중에 왜 꿀벌에 살까요? 꿀벌에 살면서 무슨 유익한 일을 할까요? 그런데 유익한 일은 모르겠고 작은 해롭다는 거라서 꿀벌 진드기를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휘말리려고 하시잖아요. 네, 진드기 100%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꿀벌 진드기 어쩌면 잡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 벌 죽이면 돼요. 틀림없는 얘기죠. 벌 죽이면 돼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웃는 가운데 느꼈지만은, 진드기 잡는다고 혹여 벌 잡는 일은 안 했을까? 그래서 제가요, 22년도 봄에 꿀벌이 사라진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고 방송 시청하셨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 심층 취재 놀라워요. 그 기자분들이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죠. 전국에 다 돌아서 취재하신 다음에 끝으로 저한테 와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끝으로 와줬어요. 그런데 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조사했는데 놀라워요. 질문하는 게. 근데 제 병원에 딱 와서 얘기했는데 두 분이 딱 앉아서 제가 그랬죠. 앉아서 제가 이제 딱 했는데, 인터뷰하는데 다 돌고 왔잖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꿀벌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사라질 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벌이 없는 벌이 어떻게 사라지느냐고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취재했던 분께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멍하게 보면서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기자님, 자, 꿀벌이 사라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데요. 예, 기자님한테 제가 산불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후변화 하는데 기자님, 그 산불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불이 일어나는 게 물론 기후가 변화돼서 땅이 메마르고 이렇게 불쏘시개 돼 있으니까 불 붙기 좋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발화가 많던가요? 아니면은 실화, 방화, 범죄가 많던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기자가 얘기를 못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어요.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다 뭘까요? 실화예요. 네,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네, 이제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거기서 어떤 걸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취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취재하고 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해서 그대로 방송에 나갔더니 청도에서도 전화 왔어요. 네, 어떤 분이 전화 왔더니 그대로 표현한 박사님, 지금 방송 들어보니까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다 못하시고 뭔가 감춘 듯이 하면서 인터뷰를 끝내는데 그게 뭐예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과 오늘 진솔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미에 감췄던 말. 그래서 이제 등기요. 질병이요. 예전에는 질병을 전혀 이렇게 꿀벌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이러스 질병은 질병으로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양봉인들이 더한지. 그리고 왜 그럴까? 우리 아시잖아요. 2010년도에 토종벌에 낭충봉화부패병이 발생했잖아요. 그 발생했을 때 서울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낭충봉화부패병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많이 겪었는데 2010년도에 한 번 생산 기반이 무너지니까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토종벌의 낭충봉화 못지않게 바이러스 질병이 여러분들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양봉인들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맞을다고 할 수 없지만 보니까 생각해보니 바이러스를 모르니까 아예 제껴뒀더라고요. 겨우 한다는 게 부적, 농약, 뭐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토종벌이 남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질병이 이렇게 번진대요. 그 다음에 농약이요. 우리가 농약 안전치 못하죠.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요 21년도부터 충북 계산 산속에서요 사무 양봉을 하고 있어요. 약을 치지 않고 항생제도 치지 않고 벌을 키워요. 지난해 키워서 지금도 잘 키워요.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주변에서 벌이 많이 죽는다는데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원인들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렇게. 그럼 여기에 원인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벌을 지금 산속에서 키우는데요. 거기에서 꽃가루를 가지고 와서 벌에 저장된 게 벌빵이잖아요. 그 벌빵을 제가 채취해서 걷어서 화분판만 따로 해서 농약 검사를 해봤어요. 다 농약이 나와요. 그 산속에서도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농약이 나와요. 우리는 그만큼 안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농약에. 모든 농약에 의해서 이제 벌이 면역이 떨어지고 질병이 야기되고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들판에서 이렇게 뿌려서 지금 안전치 못한 데다가 우리가 농약을 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드기 잡는다고 쓰고 있는 피레스를 계통의 농약 플루바이렌, 플루메스린, 이게 뭔가요? 이게 살충제 농약이에요. 피레스 계통 농약. 이 농약을 우리가 약처럼 쓰면 어떨까요? 벌이 상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죠. 네, 그렇게 안전치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벌의 먹이요. 네, 지금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이가 부족하고, 또 먹이가 부족하지 않고, 예전에 예를 들면은 꿀 16kg를 아까시 꿀을 채취하려면은 15년생 아까시 70그루가 있어야 되는데요. 벌 한 통에. 그러면 70그루가 있어서 한 통은 좋겠는데
벌 2통 3통 늘어나면은요 당연히 먹이가 부족하겠죠. 제가요 제주도가요 제가 제주도를 얼마 전에 가서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주도 벌은 제주도벌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금방 알아듣고요. 네, 모든 분들이 와서 똑같이 내륙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주도에 가서 등거문 말벌 얘기하면 맞을까요? 안 맞아.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제주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우리가요 그런데 밀도요 벌을 키우는 밀도가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나를 얘기해. 그런데요 가장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굴까요? 양봉인 우리요. 우리 자신들이 벌을 어떻게 알고 얼마만큼 알고 우리가 질병 관리를 해 줬느냐 이거죠. 네, 그것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양봉 실기요, 실제적인 기능과 기술은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가장 문제점은요, 다른 전파도 또 있다 하잖아요. 많이 있는데 대별해서 이렇게 큰 것 중에 다른 것이 영향이 없다는 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 문제 잘 되면은 메탄, 못 되면은 저상탄 하는데 바꿔서 잘 되면은 이웃 탓하고 못 된 건 내 탓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들과 양봉인 우리 벌지기님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거기에서 벌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로 국한해서 나눠보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론이 없으면 꿀벌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고 특히요 조금 질병 중에 소, 돼지, 닭을 여기서 키우신 분도 있잖아요. 소, 돼지, 닭을 키우신 분은요 구제 조리풀인데 때문에요 크나큰 재산소상을 이때 맞아와서 크게 알아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돈사, 우사 이렇게 계산을 함부로 드나들질 않아요. 주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드나들지를 않는데 양봉만 벌장에 드나들면 또 다반사고 가서 벌 보는 것도 주인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좀 가서 보고 또 한마디 하야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요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공장에서 지금 구조가 생겼다 합시다. 미국 구조가 그러면 한 100통 있다고 하면 지금 한 통, 2통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감염돼 가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양봉이 질병 그렇게 전파될 것 같지도 또 안 해요. 요런만 같으면. 그런데요 100통 키우시는 분이요 하루아침에 전부 다 미국 구조가 걸려가지고 그냥 다 주저앉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 우리가요 어디서 살든 서울 살든 청도군에 살든 대전시에 살든 우리가 지금 먹고 자고 하는 건 대동소이지만 다 틀리잖아요. 이 다 틀린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건강하게 이렇게 오셔서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리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도군에 살지 않아서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죠. 네, 내 몸이 어떻게 해서 어때 아프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거라고. 네, 벌로 가봅시다. 벌을 어떻게 키우든 잘만 키워서 꿀만 잘 따면 돼요. 근데 아파서 벌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 그러면 벌이 이렇게 진단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청도군에서 안 키워서 벌이 아프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키우는 건 아니고 벌이 아파. 죽어. 왜 죽느냐? 왜 아프냐? 이걸 가지고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많은 분들이 또 벌통 앞에 벌이 나와서 지금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 벌 지금 집어서 제가 살려갖고 벌로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 벌이 살점이 떨어졌어. 세포가 떨어졌어. 벌 하나는 개체지만 또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가 살점이 떨어져서 그거는 놔두고 5만 마리, 3만 마리, 5만 마리 벌이 빨리 생살이 나오도록 와서 벌로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벌써 나와서 기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벌이 어려운 게요. 하나는 벼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5만 마리 이렇게 3만 마리 집체로 모이면은 뭐예요? 그건 정원 동물이에요. 우리는 정원 동물에서 기후와 정원 딱 두 가지만 해치면 관계가 없는데 벌은 벌써 셋을 거쳐야 되잖아요. 한 마리는 벼는 동물로서 전체 3만 마리는 정원 동물로서.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벌을 저는 한 마리를 살려서 벌로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체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원동물의 생각을 해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없다면 병이 생길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후가 나쁘다면 여러 가지 질병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양공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요. 우리 이렇게 다 앉아 계시고 선생님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양공장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가운데서 저예요. 왜 그럴까요? 병든 것만 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양 오염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에요. 여기 청도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공장에 가서 A라는 분에 가서 공장을 딱 들려고 B라는 분은 오늘 가기로 했어. 그런데 B라는 분에게 갑작스럽게 제가 선생님 오늘 내가 일정이 바빠서 다음에 들릴게요. 그러면 A 농장에 가서 보니까 B 농장에 가서는 안 될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안 가요. 물론 차수 속에 신발도 여벌로 입고 옷도 여벌로 입고 소독기 다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그 100통의 벌을 키우는데 벌이 그렇게 미국 부적병에 싹 걷어갖고 그렇게 다 망가지는 일은 드물겠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요. 자동 탈봉기요. 자동 탈봉기에다가 우리 일을 쉽게 하자고 탈봉기에다가 터는데 하필이면 미국 부적병이 걸린 걸 갖다 털었어. 터는 건 이제 답이 나왔죠. 터는 데다 기니 다 묻은 데다가 정상적인 거 갖다 다 털으니까 전통이 싹 감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싹 무너지니까 어때요? 소화 늦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독을 철저히 해줘서 힘드시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밀도 한번 봐볼까요? 이게요, 우린 남한 면적이 10만 210 평방 킬로미터래요. 여기에요, 15년도에 2만 2천 농가가 이렇게 벌을 키우는 거죠. 내가 키우는데 여기에서 190만 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보니까 농가당 87통, 그리고 1km 평방미터에 19통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요, 20년도에 가면서 5년 사이에 22만 7천 농가 260만 통. 우리나라가 벌이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를요, 제가 뽑아볼게요. 1847km 평방미터 제주도 면적이. 거기에 벌이 6만 통 있는데 농가는 104농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요, 제주도는요, 한 농가에 155통 갖고 있어요. 키로에 1km 평방미터에 제주도만 34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아요? 밀도가 많은데 거기서 아무도 사니까 민원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지금 민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주도 문제점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꿀이 정상적인 꿀이 안 나오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밀도를 따져보고 이렇게 딱 하면서 군수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면, 청도에 지금 제가 지역사회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청도도 이 조사를 해서 많이 안 말고요, 시범농가를 만들어서 좀 다른 분들이 보게끔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같이 한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5년마다요, 이렇게 이제 15년, 5년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벌통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육 분수는 22%가 늘어나고 사육 분수는 36%가 느는 거예요. 농가원수는 22%. 이건 앞으로 지금 또 25년도는 어떨까요?
네,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올바른 우리가 양봉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이제 굶기를 밥 먹다 그런다고요. 벌을 위해서요. 이거를 꼭 지켜줘요. 벌이 굶어요. 벌이 굶어. 그런데 모든 분들이 나는 벌을 안 굶긴대요. 자,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한 명의 근원은 굶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합원님께서는 들으셨지만 같이 들어봅시다. 다 선생님들 같이. 자, 우리가 소, 돼지, 닭을 잡아먹는 거는 키우는 거는 뭐 때문에 키워요?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벌은요 뭐 때문에 키우셔요? 꿀 달라고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꿀은 벌에 뭐예요? 먹이잖아요. 그 먹이를 뺏어버리고 요령없이 뺏어버리고 벌에게 안전하다고 해달라고 하는 거는 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많이 굶기해서 벌을 지금 질병을 생겨요. 그런데 같이 한번 질병 이기는 거 이거를 부탁 한 번씩 언제 굶기더냐? 저거 보면요 정리침일 하실 때요, 이동하실 때 이게 굶기셔요. 벌을 굶겨. 그래서 이 굶기는 것에서 23년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오늘 교육 와서 하나 변화를 꾀해봅시다. 지금부터 돌아가시면 벌 5통만 저를 줬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저하고 교육 받은 대로 한번 해봐 주세요. 못 믿고 하면 해봐 주시고 가서 벌을 일단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굶는데 어떻게 굶는 게라고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벌이요 안 먹고 며칠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맞고 틀린 거 없어. 그냥 안 먹고 아시는 대로 며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한 3일로 사실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바꿔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안 먹고 3일 살 건데 우리는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네, 3끼. 왜 3끼 드세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 보니까 왜 3끼 드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하루 다 우리 몸에 음식을 아침에 먹고 오셨잖아요. 그게 다 해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해서 혈액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돼서 이렇게 힘차게 교육받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그 에너지원이 떨어져. 그래서 8시간 후에는 비워지니까 먹어달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먹잖아요. 네,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시간이 공복시에 혈당을 당뇨 환자 있으면 공복시 혈당이 뛰는 게 8시간이에요. 그런 게 다 이거 있잖아. 야, 이렇게 해서 한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시잖아요. 벌은 안 먹고 3일 사는 벌은 이미 벌로를 못해요. 그러면 벌은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생각해요. 사람도 우리가 함께해서 새끼를 먹듯이 벌은 한 마리가 얼마를 먹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알아둡시다. 모든 자료에 연구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벌은 3시간만 굶으면 벌로를 하기 힘듭니다. 3시간 안 굶기는 것 같죠? 어떻게 굶기는가 볼까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50% 설탕, 포도당, 우리가 설탕물을 50% 담궈서 벌한테 준다고 해요. 벌 한 통에. 그러면 벌 한 마리가 먹는 게 얼마나 먹을까요? 네. 이 실질적으로 퍼져서 많죠. 젓갈 아주 작은 양이요. 벌 한 마리가 하루 먹는 양이. 그게 실질적으로 22 마이크로 리터인데, 그게 1cc가 1000 마이크로 리터예요. 1000 마이크로에서 20이면 얼마나 작아요. 그렇게 작은 양을 먹어요. 먹는데 이게요 5만 마리 계산이 먼저 5만 마리 정리침일 할 때 5만 마리라면 얼마나 먹나요? 1.1리터를 먹어요 하루에. 그런데 1.1리터를 남겨줬느냐 이거예요. 모든 분들이 여기서 많이 적어 가서 돌아서 지도를 해보니까요, 그동안에 이거를 지도를 해보니까 확연하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벌 굶기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요 벌이 지금 외환골 흑색병 바이러스가 걸려있어, 날개 불구병 바이러스가 걸려있어,
그러면요, 그거 3시간만 이상 굶겨버리면요, 그 다음날이요, 아침 9시 일하러 갔더니 10시에 벌이 막 농약 맞은 듯이 기어나와요. 이게 굶어서 그래요. 병이 있어서. 병이 없으면 또 그 다음날 이기는데, 그래서 3시간 이상 굶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굶겨. 제가 되게 많이요. 이 사례를 듣게 용인에서 북도의 경산에 이동양봉을 왔어. 이동양봉을 왔다가 벌이 넘어 죽으니까 저를 갑자기 불러서 전남해 쪽에 출장하다가 왔어요. 여권 따라서 그래 오거든요. 그래 왔더니 마침 정리체미를 하고 계셔. 왜 정리체미? 여기서 벌 다 죽이겠다고 이동하려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그래서 제가 마침 가니까 벌 5통을 다 털었어요. 그래서 턴 원통은 그대로 놔두고 표시해서 넣고, 나머지는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그렇게 들어준대요. 지금부터 한 장씩 남겨주십시오. 남겨주고 꼭 가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꼭 일주일 후에 연락 주십시오. 연락을 안 줬는데 제가 용인을 갔어요. 다른 출장에 갔더니 그 5통만 싹 비어 있어요. 아주 확연하게. 그래서 나머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꼭 부탁드려서 제가 여러분 곁으로 와서 보니까 정말로 벌을 키우고 싶은 아주 우린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니까 이게 3격종이야. 거기다 극한 직업이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만 있으면은 그쪽으로 쏠리지, 조금이라도 손 더 가는 데는 싫어. 그렇지만요, 벌은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든지요, 생명을 가지고 또 축사는 그렇대요. 많든 적든 살려가지고 조금씩 빼먹어야지 죽여놓고는 방법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했는데, 자, 힘드시지만은 꼭 5장이 있다가만 4장만 트십시오. 그런데 오래 키우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다 걱정 없어서 다 피웠어. 그 옛날에 또 물어보니까요, 그 옛날에는요, 채밀기도 털어도 남았대요. 탈탈 털리지 않고. 그런데 지금 채밀기는 그냥 싹 빼버린대요. 네, 그렇게 옛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바꿔주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벌을 살리는데 힘드시지만은, 자, 오늘 정리체미를 해서 내일 아까 그러면은, 힘드시면은 5장 있다고 그래요, 소비가. 그러면 4장만 털고 1장 남겨둬요. 벌을 봉개해 놓고 꿀벌 밀적게 해놓은 거 그거 있어서 안전한, 그거는 진짜 비상용이에요. 벌은 그거 안 손대요. 무밀기 때를 대비해서 그 꿀을 갖다 저장하는 거예요. 벌들이 아주 수전노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그래서 꼭 남겨주시고요. 1장을 남겨주고 그 다음날 꿀이 잘 들어와. 그러면 딱까지 맞아 또 좀 힘들지만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주시면은 뭐예요? 벌은 죽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굶기는 거는 만병의 원인이에요. 아주 바이러스 가졌으면은 틀림없이 기어 나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진드기 때문에 피해라고 갖는 진드기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동물에 그 많이 살고 있는 동물 중에 80%가 진드기래요. 그러면 진드기도 중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꿀벌 진드기, 꿀벌에서 살면서 무슨 유익한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유익한 일을 하는 줄 모르겠어. 단지 이것 때문에 벌을 죽인대.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배워. 지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게 갑작스럽게 고흥주 우리 양봉인이 신종 진드기 발견했다 해갖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저한테 대물어 와요. 그런데 사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분이 김은욱이래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다니면서 현재 없다는 소리보다 아직은 나는 제 눈에는 김은웅이를 못 봤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그걸 가서 근데 김은웅이를 조사해요. 그래서 김은웅이는 조사하는 방법이 말로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김은웅의 검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아유 현명이 너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 근데 딱 그 보니까 김은웅에 보면 우리는 못 보겠네. 근데 그 하얀 진드기 뭐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루 진드기인데요. 이게 선생님 공장에서 지금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나온 거요? 그렇게 내 공장에서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죠. 다른 공장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줄 수 없대요. 사실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도 걱정 없이 하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다 해놓고 났더니 그분이 그런 부분을 가루진득입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는 또 검사해봐야겠지만 그런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죽이는 거요? 그래. 그래서 제가 옥살산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든 이미 해보셨더라고요. 개미산도 해보고 다 해보고 옥살산도 해보니까 옥살산에 죽더라는 거죠. 네, 좀 이따가 옥살산 얘기를 하니까 네, 전혀 다른 어떤 옥살산도 어떤 진드기도 죽일 수 있어요. 네, 죽이는 기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참진드기, 우리가 이제 개, 고양이, 저 진드기 큰 거 있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진드기, 작은 진드기, 제가 진드기 하잖아요. 응애 이렇게 해서도 평안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말에요, 응애는 나무에 기생하는 게 응애예요. 동물의 몸에 기생하는 건 진드기예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제 어떻든 쓰는 것인데 이렇게 돼 있어서요. 진드기인데 꿀벌의 진드기에서 크고 작고로 구분을 나누는데요. 불안된 굴뚝에 연기 날까? 예, 애 벌이 죽느냐 이거요. 꿀벌이 애 죽어.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벌이 사라진다는 게 뭐 있었어요? 기후변화래요. 진드기래요. 질병이래요. 농약이래요. 전자파래요. 또 서식지 파괴래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잘못돼서 죽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에 결국 되는데 꿀벌이 왜 죽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오늘 사고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미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고를 가장 그 많은 진드기 중에 꿀벌의 진드기는 꿀벌에서 살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요, 제가 돌아다니면요, 어떤 분이, 여기서 귀농하신 분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양봉장에 들렸어요. 들렸는데요, 좀 이따 그 자료 보였는데, 10월 달에 딱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0년 정도 키우셨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우리 농장에 진드기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꿀벌 진드기가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네, 진드기가 없으면 벌 잘못 키우신 거예요. 꿀벌에 살게끔 만들어진 진드기가 꿀벌에 있어야 돼요. 많아서 안 되니까 꼭 그러면 오늘 이 생각은 진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검사인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하잖아요. 예, 벌을 그래서 진드기가 벌 100마리당 진드기가 몇 마리 있으면 괜찮니? 그래서 조사해 놓은 많은 자료가요 3%요. 지금 말해서 벌 100마리에 3마리 있어도 괜찮대. 괜찮대요. 그래서 꼭 명심을 하시고 오늘을 들어간. 그런데 우리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2마리까지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마리 나누면은 벌 100마리에 2마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진드기. 그러면 1000마리면요. 1000마리면 20마리일 거 아니에요. 10,000마리. 진드기면 200마리예요. 오늘부터 이제 벌 5통은 진드기를 키워봅시다. 저거 오늘 지금 돌아가시거든. 당장 오늘 저거 배워. 그러면 벌이 만약에 3만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600마리 진드기가 있잖아요. 600마리를 진드기를 지금 저 속에 살고 있는 벌통을 갖다가 우리가 살충제를 넣어서 시트지 깔고 살충제 넣어봤다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드기 꽤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양봉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A라는 분이 B라는 분에 가서 벌을 사왔어. 벌이 없어져서 사왔어. 사갖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진드기 검사를 해서 살충제를 딱 놓고 시트지를 검사해본 게 진드기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올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그분이 뭐요? 진드기 키운 벌 보냈다고 반품.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라 하냐면요. 저분 벌 키울 줄 모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러면 선생님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 전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분쟁이 생겨 가가지고 선생님 왜 B라는 분한테 벌을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없어서 사왔지. 그러면 좋아요. 저분은 지금 벌 키우고 계셨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가지고 와서 선생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진드기 검사를 하니까 너무나 많이 쏟아지니까 지금 전부 잘못 키웠다 갔잖아요. 저거는 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볼까요? 였더니요, 좀 키워봅시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게 많아요. 생각보다.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 보세요. 600마리 있으면요,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봐도. 그래서 지금부터 5통만 벌통에 진드기를 좀 키워봅시다. 정말로 망가져요, 진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면은 놀라울 정도잖아요. 이 사고를 바꿔주셔야 돼요. 안 바꿔주고 그냥 진드기 하나만 보면 씨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벌 잡아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올동벌 잘 키우셨죠?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 어떠냐? 8월 달에 만상 계산벌이었어. 8월달 그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만상 계산벌이었어. 그런데 10월, 11월 올동관리를 하려니까 벌이 없는 거예요. 사라졌다고. 그래서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있다 기자에게 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질 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올동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벌은 다 알고 계셔.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자, 양벌, 일벌, 숫벌 있잖아요. 양벌, 일벌, 숫벌. 그건 다 아셔. 그런데요, 일벌 중에요, 전혀 다른 벌이 여러분께 있어요. 어떤 벌? 일벌 중에 여름벌이 있고 겨울벌이 있어요. 겨울벌이 얼똥벌이잖아요. 그러면 여름벌은 6주 사는 벌이고 겨울벌은 6개월에서 9개월 사는 벌이에요. 전혀 다른 벌이 있어요. 지금 얼똥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여름벌, 겨울벌, 숫벌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지금 숫벌 없잖아요. 없다는데 2월, 3월 달에 가면은 숫벌 태어나죠. 2월 달부터 숫벌 태어나죠. 어디서 태어나는 거요? 만들잖아요. 네. 여름벌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겨울벌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벌이 있는데요. 이 8월 달에 만상 계상일 때 우리가 8월 20일 넘으면 쳐서 넘어서 백로때 깨어난 벌이 올동벌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벼 심어지면서 벼꽃이 피어가지고 벼화분 가지고 오죠. 벼화분 가져오면서 산란하잖아요. 그 벌이 올동벌이에요. 이 올동벌을 맞을 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면 진드기 잡는다고, 진드기 검사하다 보니까 있어. 그것도 한동안에 어떻게 정확하게 않고 한다고 하다가 딱 하니까 이때 약을 뿌리는데 뭘 많이 뿌리냐면 석살만 1호, 2호, 10호, 골드, 예, 그렇지 말해서 마이탁이요. 아미트라지를 갖다가 살포를 해요. 그럼 벌은 죽지 않고 진드기는 잘 떨어지고, 예, 괜찮은 듯해. 계산 버릴 때 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한벌이 산란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약해. 벌 안 죽는 것만 생각했지, 예, 야한벌이. 그래서 10월 달에, 11월 달에 딱 들어서서 보니까 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님도 와 계시니까 금방 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 아파서 감기 걸려서 약을 좀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왜 안 드셨어요? 그 힘든 때도 견디는 게 내 애를 위해서 견뎠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 가장 위험한 것이 야한벌이에요. 그 야한벌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지금 없이. 그러니까 사라질 벌이 없을 게 약한 벌은 계속 약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신 건 진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는데, 그래서 한국 양봉 농협에서요, 이와 같은 점검기를 지난해 만들어서 한국 양봉 농협 조합원에게 이미 다 배부됐는데, 조합원 아니신 분도 비싼 거 아니니까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점검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요,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요, 가루설탕 갖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서 안 보신 분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요, 10월 달에 굴에서 비농인 젊은 사람이 10년 되신 분이 우리 양공장에 진드기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강하게 얘기했던 젊은 친구의 공장이에요. 딱 가서 검사 그럼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요, 이게 시커먼 게 전부 다 진드기예요. 100마리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월 달에. 놀랍잖아요, 이게. 그런데 누가 놀랐을까요? 그분이 놀란 거예요, 젊은 분이. 왜 놀랐을까요?
왜 진드기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진드기 잡는다고 약재 처리를 했어.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처리했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처리한 약재가 진드기 하나도 못 죽였잖아요. 못 죽이고 가기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저한테 10월 달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옥살산을 활용을 합시다. 마침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살산을 올바르게 가르쳐 줬더니요. 그 다음 해보는요. 벌을 너무 잘 피웠어요. 그렇게 쏙쏙이가 없고 그렇게 저한테 가끔 소식이 와요. 벌을 그렇게 잘 피운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벌을 올동벌을 못 받으신 분은 조금 먼저 나로 한번 가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예천에서 양봉의 날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양봉의 날 행사에 한국 양봉농협조합에서 설문을 받았어요. 1,500명 이상.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숫자가 많다고 옳다는 게 아니요. 제가 지금 지침을 얘기했잖아요. 그 지침에 얼마나 우리가 어긋나서 움직이는가 봐요. 어떻게? 그래서 대충 한번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 자, 진드기가 있는데 어디를 보고 어떻게 알아서 내 벌에 진드기 있는 걸 아세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예요? 벌통 앞에 날개 불구가 겨댕이면 이거 진드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엇으로 가요? 약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날개 불구병이 진드기 때문에 발생도 돼요. 그런데 날개 불구병이란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으면요, 그 벌은요 월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명이 쫙 빠져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면요, 양봉농협조합원 아니신 분은 벌 2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여기 하나 동물위생시험소가 있거든요. 그 동물위생시험소에다 의뢰하세요. 지역에 따라서 또 수수료를 받는, 검사료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받는 시험소가 있다면은, 여기 청도군이라면 청도군 축산과에다가 전화를 해. 해서 내 벌이 이렇게 아픈데 좀 수거에다가 검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바쁘다 하면은 내가 마침 그쪽으로 가니 내가 갔다가 의뢰할 테니까 공문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럼 금방 전자로 공문 가잖아요. 그 공문은 간에서 간으로 의뢰하면 무료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마리 2,000원 이렇게 받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드기를 어떻게 알았냐? 있는지를 벌통에. 그랬더니 기어다니는 거, 날개말인 거 본 거 제일로 그냥 거의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일벌방, 숯불방 뜯어봐갖고 있으면 또 검사하다 내검하다가 눈에 많다 보면 눈에 띄면은 진드기 있다고 그때부터 뭐예요? 약대처리.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벌만 손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설탕 검사. 설탕 검사법으로 아까 해봤더니, 그렇게 해봤더니 100마리야. 2마리, 3마리, 겨울벌 올동 들은 거 5마리 있으면요, 약재 처리하지 말고 더 키워. 키웠다가 잡아도 되잖아요. 네, 이 정도로 꼭 5통은 돌아가서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탕 검사법으로 정확하게 해달라고요. 여기 이제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법이 있잖아요. 진드기 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5통만 하고 계시는 분은 그대로인데, 아니신 분은 지금부터 재우고 같이 진드기를 굳이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드린 게요, 이 5통만 지금부터 진드기 처리하지 마시고 큐. 그래서 3월달, 4월달 해서 이제 4월달 계상 올리시잖아요. 설탕 검사법을 해봐가지고 워낙 많으면 또 하는데 걱정 마시고 5통만 해가지고 계상 이렇게 덧통 올릴 때, 그때요, 단상에 제일 가쪽에, 예를 들면 사양기 있다면 가쪽에, 단상에 제일 아래쪽 가쪽에 빈 걸 틀 있죠. 빈 성황대라 가죠. 빈 성황대. 거기 기초판이 없는 거, 철사만 있는 거. 그 소독해서 그것도
넣어보세요. 꼭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가요? 벌이 강하면 숯벌집을 지어요. 숯벌집을 지으면은 진드기는 같은 여건의 숯벌한테 가요.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막 숯벌이 더 수명이 3일 기는 동안에 진드기는 1벌집에서 2마리 만들 때 숯벌집에서는 5마리 만들자. 번식도 더 좋고, 네, 또 같은 냄새 때문에 가요. 그래서 숯벌집을 갔으면 20일 만에 빼내보세요. 걱정 말고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걸 못 넣는데 지금 들어와서 지금 벌을 깨우고 있는데 일찍 깨우지면 이제 하는 게 또 따라서 튀우지만요. 여건을 따라서 공간에 숯벌집을 많이 형성해요. 그런 것 정도도 안 넣는데 그러면 그거 쓸데없는 짓 한다고 숯벌 진드기 잡는다고 숯벌 없앤다고 이렇게 딱 긁어서 도로 집어넣어요. 그 속에는 진드기가 지금 와서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이미 벌은요. 이건 오늘 돌아와서 벌 사람만 귀가하다가 애길로 좀 세고 허튼 일 하지요. 동물은요. 다른 사람 있는 동물은 절대 허튼 시간 허튼 짓을 안 해요. 벌을 특히 뭔가 그렇게 숯벌집을 많이 지어놨다. 아, 내 벌 진드기가 많구나. 그 숯벌집을 지어서 진드기를 싹 한쪽으로 몰고 일벌을 나게 해서 그건 빼버려요. 많이 짓게끔 해서 그건 빼버려요. 그러면은 진드기 없앤 거예요. 숯벌집을 그렇게 유달리 많이 지으면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벌은 해요. 그러면 제거를 해주면은요.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가가지고 7, 8월 달에 진드기 때문에 벌 망가져요. 그런데 이때 또 씨말릴 거는 없어요. 씨말려서는 벌 잘못 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드기 또 놔둬. 그러다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7월 아까시 방풀 따고 오셔가지고 지금 5통만 따해가지고 개미산을 쓰셔요. 근데 이때 개미산 오늘 가르쳐 드린대요. 개미산을 쓰실 때 꼭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이. 야한걸 산란할 때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란할 때고 야한걸 산란 안 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밖에 없잖아요. 막말 겨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7월 20일에서 8월 20일 절기로 말하면 대서에서 처서 사이에 야한걸이 산란이 주춤하죠. 왜 주춤할까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워낙 더워서 주춤한데요. 아니에요. 더워서 주춤한 게 아니고 이제 7월 20일에서 8월 때 그때부터 산란할 때 남은 여름벌이잖아요. 6주밖에 사는 벌이 아니니까 이제 6개월 사는 벌을 만들기 위해서 겨울벌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단정하고 주춤한 시기예요. 바꿔 말하면 그때 개미산을 쓸 수 있는 적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요. 그러다가 그걸 놓쳤어. 그러면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한번 했는데 이때 옹구 졌잖아요. 근데 추워서 날씨가 이때 만약에 약을 쓰려면 저기에서 옥살산이요. 옥살산을 쓰시되 옥살산이 쓰려고 하는데 길이가 없어. 그러면 이때 아비티라지를 써주세요. 이때. 다른 때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때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넣으면 배우는 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방법대로 5통을 진드기를 제거한다면은 일도 없네요. 실질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잘하면 3번 아니면 2번 하면은 5통 진드기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씨말리는 게 이렇게 돌아가서 해주신다고 한 전제. 이제 꿀벌 진드기를 갖다가 방제 횟수를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물어보니까 전부 다 5에서 10회 이상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올바르게만 하면 한 번, 2번이면 좋게요. 그런데 16번 약 넣어놓으면 계속 넣어놔야 돼요. 돌아다녀 보면요. 제가 들으면 벌을 40년 키우셨다는 분이요. 벌 죽는다고 가서 가려면요. 왕스가 이런 패래요. 12장, 13장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약해 있는 거는 모르셔. 그래갖고 내 벌 죽는 거는 모르고 뭔막 진드기 잡으니까 속 시원했는데 벌 잡는 일은 모르시더라. 40년을 키우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많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침을 알려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여름벌이 나와서 겨울벌 이제 여름벌 겨울벌 다 아시지만요. 특히 이렇게 덧통 올릴 때요. 배상 올릴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요. 그거는 뭔지 알아요? 지금 3월 달에 3월 말에 이렇게 벌 산란이 많이 밀어 저 다니면서 그때 산란하는 것이 아까시 꿀따는 벌이에요. 그 꿀따는 벌이 잘 만들 때 뭐하고 맞물려요? 벚꽃하고 맞물려요. 벚꽃 한 송이가요. 벚꽃 한 송이가 꼭 저 아까시 꿀보다 더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전남 나주에서요. 벚꽃 피잖아요. 벚꽃 피에서 벚꽃꿀을 딴다고 꿀을 딱 채취를 해물고 나니까 먹이가 부족해서 벌들이 싹 기어나와. 질병에 대해서. 그런데 똑같은 전남 여수에 가니까 벚꽃꿀 채취를 했는데 벌들이 건전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전남 나주에는 벚꽃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없어. 그런데 여수는 그 이어져. 다른 꽃이. 그러니까 내 지역에 먹이가 어떤 구역에 아는 걸 알고 먹이도 채취해야 돼요. 한 번 망가지면은요. 나주에서 그 사람 극복하는데요. 한 번 질병에서 내 지시대로 극복하는데 3년 걸려요. 바이러스 한번 제대로 거시해서 3년 걸려요. 벚꽃꿀 한번 채취했다가 3년 동안 혼나신 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지역에 내 꿀 들어오는 걸 꼭 알고 굶기지 말아주십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거요. 빈 벌집을 여기 이제 제일 가쪽에다 해놓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돼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줘요. 계속적으로. 그럼 만약에요. 약을 쓰지 않고 아까시 꿀 딸 때 진드기가 많아. 설탕검사법으로 해봤더니. 그러면 그때는요. 빈 벌집 틀을요. 단상에 배상이 있잖아요. 단상에 가운데다 넣어주세요.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은 우리가 높임동 가상 조금 올려서 공간을 해주면 그 숯벌집 짓잖아요. 그럼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셔봤어요. 정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좀 많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이게 번거롭대요. 그런데 12번, 16번 번거롭게 하면서 벌 죽이실래요? 아니면은 확발을 해서 두 사람을 해서 벌을 살리고 소득을 읽으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5통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제가 개미산 쓰는 잠깐 어떨까요? 많은 시간 있는데 이게 시간을 좀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제가 얼른 말을 하고 쉬는 시간 좀 두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어떤 질문이든. 네. 그래서 이제 개미산 쓰는 방법을 꼭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요 개미산을 쓰는데요. 내일 개미산을 쓰려면은 오늘 내 공장에 온습도계를 꼭 설치해서 6시간만 측정해 달라고요. 1시간 간격으로 6번만. 여기 지금 제 주머니에 온습도계 시간까지 나오는 거 다이소에 가면 5,000원 내야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쉽게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성을 쓰려고 또 농장에 다니면서 그걸 측정하느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6시간만 측정을 해봐줘요. 그런데 6시간 이게 중요해요. 왜 6시간일까? 6시간은 개미산을 투여하고 6시간을 후에는 제거하라고요. 개미산을 투여하고 그대로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벌통에서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온도가요 2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러면 23도가 돼도 되고 27도가 돼도 돼요. 이 범위가 6시간만 되면은 딱 꼭 측정을 해서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다 진찰해보고 저한테 약을 주면서 뭐요? 약을 주면서 조건을 딱 붙이잖아. 19, 30분에 2알씩 3일 드세요. 이렇게 얘기 보통 하죠. 그럼 그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개미산도 쓰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6시간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의미가요. 여기에 이렇게 단상이 있고 2상이 있고 3상이 있고 있다 합시다. 중요한 게요. 개미산을 떼는데 옆 방이 지금 벌 방이요. 벌 몸에 여기 공간이요.
옛날 집으로 생각해봐요. 옛날 초가집의 공간인데 연탄 뜰 때 연탄가스가 들어와. 내가 거기서 자고 있어. 나 하나만 중독되도록 조금 들어올까요? 아니요. 연탄가스가 이 공간에 가득 차갖고 내가 7시간 양이 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지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벌통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요, 예, 이렇게 해서 60% 개미산을 왜 써야 되냐, 이것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나무 벌통의 전제를 지금 얘기해요. 스티로폴 벌통은 또 틀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속에 1ppm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산이면 여기에 뭐요? 41리터 나가고 28리터 나가니까 그 계산을 비우면 50cc.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홍성에서요, 저한테 개미산을 쓰는데 벌이 많이 나와서 죽는다고 좀 와달래요. 그래 갔더니요, 좀 벌을 오래 키워가지고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셔. 갔더니 그 제리를 생산을 업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에다 넣어서 제리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소비가 이렇게 작은 걸 넣어서 만드는 벌통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벌통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규격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었어. 작은 거 놓고 하기에. 그래, 규격이 어떻게 되니까 그분이요, 알려줄 수 없대요. 이거 특허 받아가지고 알려줄 수 없대요. 아, 그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안 알려줘요. 그래서 끝까지 저도 답을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왔어. 그런데 어떨까요? 이거 반대는 통에다가 30cc를 계속 넣고 있어. 그 벌은 계속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 저를. 그래서 갔더니 규격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15cc요. 15cc만 넣으세요. 벌 안 나오고 진드기 잡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순간을 갖다가 해결할 거를 그렇게 고집 부려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답이 나왔죠. 여기 이제 또 가면 20cc 하면 이렇게 70cc에 어쨌든 1ppm을 유지해요. 공간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간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이 1ppm이 안 되면은 진드기가 안 죽어. 근데 이것이 2ppm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면은 3ppm 나오면 벌이 상해. 그런데요, 여기 경상북도 쪽에서요, 이제 가장 많은 게 저한테 이제 오는 게 정령기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중국 가시웅이는 잘 죽어. 그런데 발화응에는 안 죽는다고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 제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죽는다고. 그래서 안 죽게끔 했으니까 안 죽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한국 양봉농에 조합장 기회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합장님이 좀 실험을 해봐달래요. 그래서 저 개미산 측정기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는데,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대로 해서 원칙대로 하니까 잘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합장님 지금 보셨죠? 이게 뭐예요? 제대로 규정대로 하면은 아무 뭘 기다려주는데 또 안 할까? 그랬죠. 그러면 조합장이 한마디가 내 100마디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경상북도 쪽에서 이제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한대요. 이렇게 해서 1ppm을 올려주는데 무슨 말인가요? 6시간 넘어서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면 1ppm이 서서히 올라가는데 6시간 때 가면 쭉 올라가고 7시간까지 1ppm이요. 7시간 넘어가면은 1ppm이 안 돼. 이미 뿜어냈으니까. 그리고 있는 것이 뿜어내준다고 해도 이제 1ppm이 안 되니까 진드기 잡는 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럼 문제는 뭐예요? 벌도 쉬어야 돼. 잠도 자야 되고. 그런데 개미산을 계속 놔두면 뭐예요? 진드기는 못 잡는 개미산만 계속 오면 날개질하고 잠 못 자니까 벌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을 지켜달라. 자, 이렇게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나무 벌통에 30cc, 스티로폼 벌통은 처음부터 20cc 하십시오. 어느 회사 것은 10cc 넣어도 문제가 되는 스티로폼 벌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벌통에 꼭 가지고 먼저 실험을 해서 내 거 만들어 주셔.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산란할 때 개미산 쓰지 말라.
당연히 많이 쓰셔갖고 산란 안 한 거 다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요, 석살만 쓰신다고 여기도 많이 그래요. 예, 저희들 석살만 쓰신다고 쓰는데 이제 육호가 일반적으로 석살만이란 것만 하지 그게 개미산이란 걸 몰라요. 갑산 개미산이에요, 육호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쓰면은 이런 우리가 부르마일 때는 메스는 이제 피레스리 계통인 줄 알고 집어넣으니까 보일때 그 개미산을 계속 주면 어떨까요? 사나워져. 그러면 하는데 그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약간 올바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요, 철저하게 내일 개미산 치려면 오늘 먹이를 철저하게 해주시라고요. 왜 그럴까요? 개미산을 치면 벌이 먹이를 안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먹는데 3시간만 안 먹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드기 잡으려다가 벌 망가뜨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꼭 개미산을 투여하면은요, 이렇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일 위에다 갖다가 이렇게 해서 기하기를 넣었다 합시다. 이렇게 넣으면은 벌통에서 제일 위에다 놓으시고요. 그에 벌문을 활짝 열어주셔요. 또 개미산 썩 나가볼까봐 걱정돼서 또 닫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걸 5통을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60%요. 60% 개미산을 만들어 주셔요. 앞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 1리터에 개미산 85%짜리 2리터를 넣어요. 그러면 이게 60%가 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거기다 다 책에다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이건 문제. 그러면 개미산이 왜 60%인가? 많은 분들이 이 얘기 와요. 85%, 30%. 어떤 것을 넣어서도 1ppm만 올려가지고 지식되면 좋죠. 뭐 틀린 건 아니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개미산 사셔보시면 이 개미산이 몇 프로일까요? 85%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100%짜리 개미산 없을까요? 개미산 100% 있어요. 근데 왜 85%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요, 대전에 선양소주가 있었어요. 거기 선양소주를 견학을 갔는데 마침 그때 큰 탱크 놀차에 주종 원료를 싣고, 그러니까 주종 그때 원료는 97%였거든요. 대한주종 97%를 싣고 와서요, 통에다 넣는데, 큰 동그란 또 엄청 큰 저장고에다 넣는데, 이때 질 때요 97%를 다 넣는 게 아니고 50%로 만들더라고요. 직류수 넣어서. 왜 그럴까요? 불붙기 쉽고 위험하니까 폭발하기 쉽으니까 50%로 만들어 놓고, 그것다 직류수만 더 타면은 30% 20% 만들잖아요. 그렇게 안전을 해요. 개미산도 똑같아요. 개미산도 이 인하점에 불붙기 쉬워서 100%를 안 하고 물 타서 85%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알으셨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60%고 85% 섞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1ppm을 일정하게 10분 올라가면 1딱 올라가, 2 오면 2 올라가, 이런 규정이 기체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하고 기체 이상 기체 법칙이 있어. 1 들어가면 1시간에 1, 2시간에 2, 이렇게 규칙적으로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이상 기체 법칙을 개미산은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85% 넣고는 우리는 오늘 잘 잡혔는데 내일은 벌만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놓은 자료가 60%예요. 그렇게 60%를 좀 써주셔도 괜찮아요. 굳이 내가 자살한다고 85% 해서 오늘은 됐는데 다음에 또 죽이면은 당장 없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오늘은 잘 들어, 그렇게 이것만 매번 잘 들 거라고 매번 하다가 벌을 죽이는 게 제가 돌아다니면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대요. 개미산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요, 내일 가서 이제 개미산을 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가지고 지금 배웠잖아요. 지침을 알려드렸잖아. 3가지 조건. 온도, 농도, 그 다음 양. 이거를 하는 것을 하고 6시간 제거하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 그러면 이대로 한번 해봐 주시는데 꼭 한 통만 갖고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한 통이 진드기도 떨어지고 벌도 나오지 않고 잘 들어. 그러면은 전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그러면 다 잘 듣잖아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 꼭 한 통을 해주신대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침을 배웠잖아요. 저거 여러분들 지침을 가지고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개미산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한번 봐봐요. 선생님들 우리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간 개미산 사용 횟수는 몇 번을 하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요. 네, 제가 여기 경상남도 어디를 그대로 왔어. 야, 와서 어디 양봉농가에 들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박사님, 저 개미산 12번 했습니다. 남은 한 번도 못 하는데 12번을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뭘 하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 12번 하셨어요? 왜 12번 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좀 먹어요. 왜 개미산을 12번 했을까요? 진드기가 안 잡히니까 12번 한 거예요. 그거는 바꿔서요 100번을 해도 진드기 못 잡아요. 그러면 개미산을 그렇게 쓰면은 벌은 상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벌통에 중국 가시에 들어가서 있는 거 뚜껑 덮어놓은 그 속에 공기꾼형으로 들어가서 그 진드기를 죽일 때면 내 애벌레는 편한가요? 아니요, 영향이 있어. 또 개미산을 계속 쓰면은요, 개미산도요 꿀이에요. 잔류돼요. 원래 꿀 속에 개미산이 있어요. 1kg에 45 마이크로그램이 있어, 밀리그램이. 그런데 이걸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150만 원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도 못 먹는 꿀로 바뀌어버려요.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벌도 죽어요. 그래서 개미산을 자주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4, 50에서 60회 이렇게 여러 번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배워보니까 잘만 하면 한 번, 조금 실수했다 하면 두 번 하면 끝나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좀 한 통 갖고 우리가 터득을 해 주십시다. 그래야 이제 질병을 고쳐가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개미산 사용 시기는 언제 하고 쓰고 계시냐? 그래서 오늘 배웠잖아요. 언제 많이 쓰는 게 좋아요? 7월 20일, 예, 우리가 대서 때부터, 네, 8월 20일, 처서 때까지, 이때가 야광벌 산란이 주춤한 때거든요. 이때 진드기를 검사해서 많이 있더라. 그러면 이때 개미산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70%가 전혀 아닌 때, 벌에게 해로운 때 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우리 벌이 안전하다고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켜봐 달라고요.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지침을 보는. 그래서 개미산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재질은요, 제가 이제 오아시스를 많이 보내요. 그런데 이제 기하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역시 틀리더라고요. 조합장님과 실험을 하면서 제가 오아시스를 이제 권유해서 오아시스를 올렸잖아요. 역시 오아시스. 그래서 마이트케이가 그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실험에서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새롭게 기술 제의를 저희들이 해주고 그걸 만듭시다 하고 지금 실험을 이렇게 안 해보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드는데 이때요. 기하기를 그렇게 했더니 한국 양봉농협조합장은 기하기에다가 오아시스를 잘라서 딱 넣어.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틀려. 제가 가끔 느끼는 거예요. 학문으로 말하면 저는 기초학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응용학문 하시는 분들. 기초학을 배워서 바로 돈을 버시는데 생각이 달라. 그래서 역시 같이 배우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웠어.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요. 그러냐 물어봤어. 제가 권유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6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며칠만 이렇게 3일 이상 이렇게 두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개미산 쳐줄 때 절대 오래 두는 거 아니다. 예. 또 책에 그렇게 가르치고 유튜브에 그렇게 가르쳐. 예, 절대 유튜브 보고 벌 키우지 마시고요. 또 옳은 거 있다면 좋은데, 예, 그게 클릭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 보세요. 전혀 우리가 6시간 이렇게 하는 것을 먹고 나머지 70%가 옳은 방법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을 거예요. 여기서 100명이라면, 예, 30명은 올바르게 하시고 70명은 개미산을 지금 올바르게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60%를 써줘야 되는데 80%, 90%, 네, 그렇게 해서 쓰시고 계신 분 있는데 바꿔주셔봐요, 한번.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30cc, 스티로폼 벌통은 처음부터 20cc를 해주셔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 벌통에 얼마가 돼서 좀 좋은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설문을 물어봤어. 선생님들에게 예, 배미산을 사용하고 예, 피해를 입으신 적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니까 반수 이상이 전부 다 피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들 곁으로 가서 보면은 배미산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는 내가 저 설문 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없다는.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병든 거 문제되는 거를 같이 보고 뭐 그런 게 더 많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배미산 쓰는 방법 아시셨네요. 이제 둘째 이제 숯벌집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오래 해보세요. 5동은 숯벌집을 이용해서 진드기 한번 제거했어. 이제 조금 더 있어서 나니까 방울 따고 와갖고 이제 땀 놔뒀다가 진드기가 생각보다 많아. 그 대신 이 설탕 검사법은요 매달 해야 돼. 그냥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갖고 많아. 그래서 여태 개미산을 올바르게 해보고요. 또 반면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10월달, 11월달 봉구 지었을 때 여기 이제 온도가 어떠려고 보는데 그때 봉구 지어서 월동관리 들어갈 때 또 진드기 검사를 했더니 그때 진드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옥살산을 써달라고요. 옥살산을 쓰는데 이때 봐보세요. 온도가 4도 10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돌아다녀 보면은 이렇게 옥살산 기계 솥이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우리가 160도에서 이렇게 데운 다음에 여기에 1g을 넣고 태워요. 그러면 그 2분 30초 걸려요. 그 2분 30초를 벌통에서 다 태워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연기가 쫙 나면은 한 통이라 더 하려고 옆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니요. 꼭 그 한 통을 거기서 다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봉구 지어 있으면요, 그거 벌려주지 않으면요, 그거 들어가서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진드기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게요, 연기처럼 나지만 이게 미세한 유리가루예요. 옥살산이 이렇게 태워지면서 아주 여러분들의 연기처럼 나는 유리가루. 이 유리가루가 크리스탈 이게 딱 진드기 발바닥에 붙어서 진드기를 죽여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훈연 방법이 이렇게 승하라고 하는데 훈연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이제 머리 그리고 이제 혹시요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들어가서 월동 준비를 할 때 진드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옥살산하고 그리스린하고 녹여서 천에다 묻혀서 위에다 올려주면 돼요. 네, 이제 이런 데서 월동 준비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제 또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봐보세요. 이게 이제 가루가 이렇게 들어가면 벌이 만약에 옥살산 가루가 이렇게 훈연된 게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지고 서로가 손질하면서 이렇게 진드기 발바닥에 죽여 붙어요. 그러니까 어느 진드기나 죽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금방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리가 진드기 발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침투해서 헬륨을 타고 와서 죽여요. 배미산하고 전혀 틀려요. 배미산은 피부를 개사시키고 호흡기로 들어가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농약같이 내성이 안 생겨. 매번을 써도 우리 이렇게 생겨요. 식초 조금 우리가 음식에 보면서 식초 조금씩 먹었으니까 60년 동안 먹었으니까 김초산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언제든지 개사돼요. 네, 그래서 이 기전이 틀리니까요. 이것도 내성이 없이 이렇게 죽인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옥살산 기기가 없어. 기기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이때 이제 마이탑, 그것도 마이탑으로 썼어요. 속살만 1호, 2호, 9호, 10호 골드가 아미트라지 계통이에요. 비싸게 돈 주고 살 거 없어. 이때.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제가 권유하지 않잖아요. 이 세 가지만 갖고 한번 5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때요, 이거를 넣으실 때 많은 돌아다니면은 또 현장에서 어떤 일이냐면 마이탁을 저걸 가지고 젓가락에다 묻혀. 그래가지고 벌통 위에다 올려놔. 그래서 벌 다 죽이는 일이 허다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7배 이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2.5cc를 이렇게 묻혀서 여기에 넣고 여기 넣었잖아요. 이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스트립 이렇게 팬을 만들었다면 봉구 짓는 가운데다 넣었죠. 접촉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주고요. 이제 이것보다도 11월 달에 훨씬 이제 실기 해갖고 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마이타, 히어로나 이렇게 하다가 사다가 이 제품을 딱 사다가 희석을 해요. 1600배 희석. 그러니까 1.6리터에다가 저거 마이타 20%짜리 1cc만 떨어뜨려. 그거를 희석시켜서 그거로 분무를 해줘. 버리기 직접 뿌려도 괜찮아. 이거를 8월 달에 하지 마시라고, 내검할 때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게 내검제로 쓰여갖고 많이 돌아다니다가 벌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써서 해석인데 돌아다니면 또 재밌어. 이분은 1600배를 해서 지금 지장 없이 하는데 나는 더 확실하게 하려고 1200배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더해 1000배.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더 짧게 해서 800배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 지금 돌아다니면 해요. 그러니까 조금 1600배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조금 더 하시라도 이렇게 선생님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돌아가시면요, 내봉장, 미봉장 따질 거 없어요. 없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돌아가시거든 벌 20마리 잡아서 또 지금 돌아가셔서 월동벌 이렇게 한번 진드기 있는 거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해보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이제 잠깐 좀 이따 너무 많은 시간이니까 꼭 중요한 게요, 검사 의뢰해 봐주세요. 내 병이 어떻게 있는가.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니요. 그냥 날개 불구 비우면은 그게 불구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걸려 있는데 그 진드기라고 그냥 약재 처리해 부르고, 그다음에 그럼 걸려 있어 바이러스가 감기 걸려 있는 사람을 갖다가 흉방에다 넣어버리듯이 거기다 약재 처리해 부르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전에서요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진짜 벌 잘 키운다고 아주 잘하고 그렇게 키우신 분이 있고 참 잘 키워요. 그런데요, 벌 다 죽는다고 저한테 아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결론이요, 이거 약해요. 그렇게 약해야 하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부인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대요. 근데 남편이 그냥 거짓말을 해갖고 싹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지금 만하오라고 저 진드기 잡는 왕스 같은 게 풀바이트인데 만하오가 있어요. 그 만하오 한번 봐보세요. 용량이요 40mg이요. 그 40mg 안 죽으니까 지금 30mg가 왕스가 30mg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내성생겨서 안 죽으니까 40mg를 갖고 왔어. 문제는 그분이 올해만 썼을까요? 지난해도 썼어. 그런데 지난해는 안 죽었어. 올해는 왜 죽었냐 이거예요. 네, 방금 말한 이렇게 날개 불구병이나 이 바이러스 질병을 다 앓고 있어. 그런데 지난해고 이내고 똑같은지 알고 그냥 약장 넣으니까 싹 나가버린 거예요. 싹 나오는 거예요. 예, 병 걸려서 지금 누수져하고 그런 게 꼭 지금 돌아가셔서요, 약을 쓰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벌 20마리만 잡아서 시험서를 가지고 갔다 의뢰하면 돼요. 한국양봉동협은 무조건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검사하면은 이제 실험실에서 다 해서 뭐 있다고 이렇게 지도에서 나왔잖아요. 이 날개 불구병이 걸리면요, 지금요 진드기 잡는다고 약재 처리도 않고 뭣도 안 했어. 근데 지금 벌 없어져 막. 지금 없어. 그렇게 해갖고 인편장면을 한번 검사해보죠. 지금 벌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가금물도 없을 정도로 지금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만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서 보셔갖고 없어지는 걸 봐보세요. 날개 불구병에 감염돼 있을 때. 날개 불구병에 감염되면 벌 수명이 짧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검사를 해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세계적으로 야한벌 흑색병, 날개 불구, 야한벌 이제 검게 된다 해서 흑색병인데, 이게 그렇고요. 날개 불구병 이렇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게 조합에서 들어온 2,000건을 갖다가 분석을 해봤어요. 마치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왕벌 흑색병이 이렇게 많아요. 이 여왕벌 흑색병이요, 어느 때 문제되냐면 여태 정리체밀 하실 때 그때 너네 모내기 쳐려고 맞물려요. 그러시잖아요. 그때 맞물릴 때 저한테 이제 벌 죽는다고 농약 처리된다고 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래 가보면은요 10군데 불려서 농약이라고 가보면 9군데가 농약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질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농약이라고 단정하세요? 물어보면 어제 저기서 농약 쳤대요. 그래서 그 너네 이제 지금 뭐 심으려고 농물,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 농물 떠다가 설탕 타서 벌에게 먹여보세요. 벌이 죽으면은 농약 검출해야 합성 물질이고 안 죽으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때 그러면 기어 나오면요, 약물 흑색병이 기어 나오면 어느 정도냐면은요, 네, 어린 벌이 9시에 일 갔는데 10시 정도 되면 벌통에서 굶는 굶겨갖고 열대적으로 막 기어 나와. 그래서 죽어. 어린 벌들. 그런데 더 심하면 숯벌이 나와. 더 심하면요 여왕벌이 나와서 죽으니까 무한곤통이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오해받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농약과 바이러스 차이점을 조금만 해서 여러 가지 보겠지만, 농약은요, 예, 그냥 급격하게 3, 4일로 폭발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말어, 예, 약효가 떨어져 버리고 더 안 그러잖아요. 그래가 폭발적으로 죽고 벌통 안에서 죽어나면서 여왕벌이 산란을 안 해요. 그런데 바이러스 질병에 걸리면은요 많이 나오고 벌통 안에는 잘 안 죽는데 여왕벌은 산란은 여전히 하는데 많이 기어 나와서 2주, 3주까지 끓어요. 계속 끓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질병을 꼭 해봐 달라. 그래서 날개 불구병이 이렇게도 아직은 많아요. 이거를 보고 무조건 진드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인하는 거. 이스라엘 꿀벌 마병. 지금 이스라엘 급성 꿀벌 마병 여기 쪽은 없는데 전남 쪽에서는 지금 급성 꿀벌 마병이 전북까지는 좀 위험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도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예,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많이 이렇게 질병을 하고 바이러스를 이렇게 다녀보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경험에서 제가 꿀벌 동물병원을 차리고, 예, 꿀벌 병든 벌통만 그 통 안에 벌도 있잖아요. 병든 벌만 갖다가 관리하는 진짜 양봉장이 있었어요. 그 병원이죠. 그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오잖아요. 3월 달에 눈이 있어요. 3월 달에 벌통이 잘못됐으니까 세장벌이 제대로 안 돼. 그 벌이 이제 가지고 벌통 가지고 와요. 와서 양봉장에 처음에 지금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까요? 네, 통가리를 해요. 우리가 이대로 입고 병원에 들어가서 않잖아요. 다 입원하려면은 병원 위생복으로 갈아입듯이 일단 병든 거 들어오면은요 통가리 소독된 거로 바뀌고 그 통은 소각해버려요. 하고 그 벌집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 한 가지 병들어서 가져오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그걸 치료를 딱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한 장 벌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2장 있잖아요. 2장이요 딱 치료되면요 10월 3월 달에 들어왔는데 10월 달에 되면 만상계상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건강만 하면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10통 20통까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미 10통이 들어오고 20통이 들어와서 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있는데 또 들어와서 병든 건 물론 연대서 이렇게 나타는 안 해요. 띄엄띄엄 넣고 이 벌통 보고 같은 벌통 보는 건 아니에요. 이 벌통만 치료를 해. 예, 그래서 치료를 딱 하고 나면은 금방 옮겨갈 것 같아요. 안 옮겨요. 제가 2년 동안 해봐도요 다 무사해요. 워낙 이제 많아지니까 제가 바쁘니까 감당을 못해서 하죠. 그렇게 우리가 질병 관리도 다 옮길 것 같지만은 어떤 질병을 잘 하면은 치유하고 나면 옮겨가는 것도 그렇더라. 그런데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현직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가축 방역관을 했거든요. 대전에서요.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데 구제역이 발생됐잖아요. 전국에서 발생될 때 대전에도 발생이 됐는데 돼지 이렇게 본사에 저거 예찰 요원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은 만나요. 그렇게 자별한 분인데 그분한테 내가 선생님 공장이
공장에 또 돼지 본사가 지금 위험하니 구제그 위험하니 이렇게 조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을요 웃기만 하지 전혀 안 들어주는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안 들을까요? 돼지 키우는데 전혀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혀. 누가 안 먹힐까요? 돼지 많이 키우신 분, 돼지 오래 키워보신 분, 제 말 절대 안 들어. 진짜. 그런데요 그분이 대전에서 1호로 구제역이 딱 발생된 거예요. 됩니다 됩니다 하는 분이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살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살처분을 다 하고요. 예, 이제 6개월 후에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이 할 수가 있어요. 입식 허가를. 그런데 제가 그분이 내 말을 안 들었었다가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저기서 허가 조건이 안 돼서 2년을 허가를 안 해버렸어요. 입식을. 그랬더니요, 네, 이분이요, 나중에 저에게 이제 물론 좀 어렵게 됐지만 저한테 딱 와가지고요, 네, 눈물바람을 해요. 그 눈물바람은 뭐였을까요? 내가 네 말 좀 들었을 것, 이랬을 것 같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가장 원망스러운 건 왜 2년 동안 허가를 안 내줘갖고, 이 생물을 키우신 분은 그렇대요. 저도 이제 그런 건데, 꾸준히 해야죠. 2년 동안 생각하면 다시 개업하는 것마저도 어렵대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끊겨본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해버리고 그런 아픔을 안겠는데요. 양봉은 어떨까요? 네, 많이 키운다고 오래 키웠다고 모든 지식이 가장 완벽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네, 꼭 하냐 지금 45분, 네, 12시까지 15분 휴식을 하고 저희가 잠깐 차에서 설탕 검사법 하는 용기 좀 가서 하는 방법을 네, 우리 조합원님들은 아직 모르는 게 얘기해 주시면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메모를 해줘도 좋고 또 직접 얘기를 해줘도 좋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제가 다 하는 건 아닐 테고 네,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요. 같이 그렇게 해주십시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또 뵐까요? 고맙습니다.